무굴 제국을 무너뜨린 게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에게 또 책임이 있어요. 분할 통치, 이간질. 파키스탄과 인도가 4번 전쟁을 하거든요. 인도 공군기가 2대가 추락했어요. 한 명은 포로로 잡혔어요. 라팔 3기가 격추됐고 미그 29, 그다음에 수호이 5대가 격추됐다는 게 파키스탄 주장이거든요. 중국제 J-10C를 사용해서 격추했다는 건데 라팔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인도군의 눈을 끌어봐야지. 중인 전쟁이라는 게 벌어져요. 20%는 중국령, 여기는 국경이 없어요. 조한범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핵전쟁이다. 무슨 뭐 휴전을 깼다. 라팔 전투기가 떨어졌다. 말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단 크게 보면 이 무굴 제국을 무너뜨린 게 영국이거든요. 네. 무굴 제국이 현재의 파키스탄, 네. 아프가니스탄 일고, 그 다음에 인도 전역,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거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대제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의 직접 통치를 받기 시작한 19세기 중반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반란이라는 진압하면서 그 이전에는 영국이 직접 지배는 안 하고 네.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국의 일종의 어용 단체 회사죠. 경제적 이익을 취하다가 세포의 반란이라는 걸 겪고 나서 영국이 직접 지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떠난 게 1947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네. 더 이상 식민지 지배할 힘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참 비극인데 네. 종교하고 민족주의가 순기능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또 끔찍한 이 적대적 징후, 이게 역사에서 너무 많거든요. 네. 그것만 계산하면 손익분기점 계산해보면 정말로 종교하고 민족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 물론 종교가 없다면은 인간의 이런 고통, 고뇌, 생로병사 설명이 안 되죠. 의지가 안 되죠. 또 민족이 없다면 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삶의 단위, 정체성 이런 게 또 존재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적대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 전형적인 게 인도거든요. 왜냐하면 무굴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 다수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인데 네. 인도는 사실은 불교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는 거의 소멸됐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람과 힌두교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인도에 사실 불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슬람과 힌두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무굴 제국이. 네. 근데 무굴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지배층은 이슬람이에요. 근데 피지배층은 힌두거든요. 네. 그게 한 3대7 되거든요. 인구 비율로. 언제? 1947년 기준으로 대략. 네. 뭐 정확한 수치를 찾긴 쉽진 않지만. 그러면 영국이 떠났는데 인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그 안에 그 자치를 가진 소왕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분쟁이 있는 카시미르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가 영국이 떠날 때 이 독립시켜주는데 이게 한 나라는 안 되잖아요. 무굴 제국이 무너졌으니까. 네. 그러면서 종교를 중심으로 네. 크게 2개의 국가로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는 파키스탄, 네. 하나는 이제 인도가 되는 거죠. 네. 파키스탄은 이슬람, 그 다음에 인도는 이제 힌두교죠. 네. 근데 지금 파키스탄이 서쪽에 인도 서북 쪽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옆이 아프간탄이고 위에 탄탄탄이고 이 탄자부터는 다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파키스탄으로부터 거의 1,400km 떨어진 이 동쪽에 네. 여기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이것도 독립할 땐 파키스탄이었어요. 정말요? 예, 2개가 분리된 거의 1,400km 떨어진 이 나라가 서로 길도 없는데 연결돼 파키스탄은 독립하고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이 주류이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로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카시미르는 그리고 이제 이건 주요한 지역들이고 나머지 자치를 가진 소왕국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 왕국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다들 이제 힌두로 넘어가면 가는 거죠. 근데 카시미르는 또 왜 문제가 되냐? 여긴 거꾸로 네. 이슬람이 다수인데 이슬람이 70%인데 예. 근데 지배층은 힌두였어요. 그러니까 카시미르라는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 왕한테 맡겼거든요, 자치권을. 네. 그랬더니 왕은
주민들은 70%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파키스탄으로 가자. 근데 지배층은 힌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싫어.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파키스탄의 지원으로 이 카슈미르에 있는 무슬림들이 네.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파키스탄 밀고투. 그러니까 이 힌두 지배층 왕은 이제 무서우니까 인도한테 야,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인도가 조건을 걸어요. 인도에 편입되면 도와줄게. 그 카슈미르 왕이 인도에 편입돼서 도장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왕과 인도의 계약에 따르면 카슈미르는 인도령인 거죠. 그쵸. 그런데 이 파키스탄은 그 왕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짜고 치는 구섭이고. 그러면서 충돌하면서 카슈미르 지역의 북서쪽의 35%는 파키스탄으로 가고 네. 나머지 45%는 인도로 가요. 그럼 나머지 20% 남잖아요. 네. 이건 남쪽이고 그건 동쪽이거든요. 이건 아크사이친이라고 그래서 이건 또 중국이 점령하고 있어요. 오. 왜냐? 중국이 자기 땅 영유를 주장하면 1962년에 중인 전쟁이라는 게 벌어져요. 네. 이때 인도군이 거의 그냥 허수아비처럼 무너지고 중국군이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옵니다. 네. 상상을 못했죠. 그 티베트 고원 산악 지역의 보급을 어떻게 감당했으며 지금도 미스터리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휴전하면서 이제 그 악사이트 20%는 중국이 가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서부 35%는 이슬람령, 파키스탄령. 네. 남쪽 45%는 인도령. 20%는 중국령. 여기는 국경이 없어요. 그냥 인도와 파키스탄은 LOC라고 해서 통계선. 예. 자기들끼리 그냥 국경선처럼 우리 지금 군사분계선 같은 거.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 사이는 LAC라고 해서 실질 통제선. 요거로만 거의 있지 국제법적이 인정하는 이 국경은 없어요. 그럼 이게 왜 또 분쟁이 되느냐? 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파키스탄은 계속 이 인도령에 있는 무슬림들이 네. 계속 분리주의 독립운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쪽과 손잡으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적인 문제. 두 번째는 또 숨은 거 뭐냐, 수자원이에요. 인더스강이 네. 지금 악사이친이라고 있죠? 네. 중국이 점령하고 그 북쪽,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티베트 히말라야 쪽에서 발원해서 네. 어디로 흘러가냐, 남쪽에 있는 이 인도가 점령한 카슈미르를 지나서 파키스탄으로 네. 넘어서 아라비아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원지는 어디 있어요? 중국 쪽에 있잖아요. 네.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티베트. 네. 그 다음에 중간의 경위는 어디로 지나가요? 인도는 카슈미르 지나가잖아요. 네. 마지막은 어디로 지나가요? 파키스탄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위에서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상류에서 만일에 중국이 인더스강 상류를 장악해버리면 인도가 위험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인도의 카슈미르가 인도가 지배하는 그 인더스강 지류들을 장악해버리면은 파키스탄 수자원의 80%를 인더스강에 의존하거든요. 생명줄이네요. 생명줄이죠. 그런데 세 나라가,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제일 취약하죠. 네. 위에서 끊어버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자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수자원 문제로나 양국, 파키스탄과 인도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4번 전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 47년. 영토가 분리될 때 이제. 서로 독립할 때. 네. 독립할 때 이 카슈미르 갖고 충돌을. 그 다음에 62년에 중인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중국과 인도가. 네. 파키스탄이 가만히 보니까 인도가 이 허수아비거든요. 코피 터지거든요. 중국한테. 네. 그 약간 중국분들한테 밀리거든요. 62년이에요. 65년에 그거 보고 있다가 준비해서 쳐내려와요. 이게 두 번째, 65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은 71년에 있는데, 이번 동파키스탄 독립전쟁인데, 이건 나중에. 그 다음에 1999년, 가깝죠? 예. 카길 전쟁. 이것도 카슈미르예요. 네 번 전쟁이 있는데, 세 번이 카슈미르예요.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카슈미르 지역의 인도령에 있는데,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테러를 해서 36명의 경찰이, 인도 경찰이. 근데 이때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습을 해요. 전면전 활. 근데 인도 공군기가 2대가 추락했어요. 한 명은 포로로 잡혔어요, 조종사가. 인도의 치욕이죠. 이번에 2025년 4월 22일 사건도 동일해요. 네. 카슈미르에 있는 관광지에서 네.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인도인들, 비무슬림계만 골라서 26명을 사살해요.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게 돼요?
7일부터 신드로 작전이라고 해서 파키스탄을 공습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뭐 라팔이 떨어졌네. 이게 또 비슷한 데로 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인도랑 파키스탄이 4번 전쟁, 그 중에 3번이 카시미르, 최근 2번 분쟁 모두 카시미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자, 그럼 71년 전쟁으로 가볼게요. 이건 카시미르가 아니에요. 아까 1947년 독립할 때 네. 이쪽 서쪽에 있는 파키스탄과 동쪽에 있는 동파키스탄도 나뉘어 있다고 그랬죠. 네. 이 동파키스탄이 인구가 많아요. 서파키스탄보다. 그런데 모든 자원과 통제권은 서파키스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파키스탄은 항상 불만이었죠. 네. 그럼 투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동파키스탄이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더니 서파키스탄에서 동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학살합니다. 정황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슬람끼리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인도는 어떻게 돼요? 적의 적은 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치고잖아요. 치고죠. 그러니까 1970년에 동파키스탄과 나중에 방글라데시와 네. 서파키스탄이 내전을 벌이는데 이때 인도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동파키스탄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여기서 패배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슬람이지만 인도하고 친해요. 그쵸. 독립시켜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역사적 복잡하죠. 야, 이게 실타래가. 터부를 내려가 보면 그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주의와 종교주의의 극단적인 이게 원인이죠. 네. 근데 영국에게 또 책임이 있어요. 영국이 1857년부터 네. 아마 제 기억이 1857년에 세포의 반란 진압하고 직접 점령하잖아요. 네. 자치 이제 직접 직할 체제로 식민지를 갖추는데 인도가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네. 영국의 수십 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분할 통치, 이간질. 어떻게 해요? 지배층은 이슬람이잖아요. 네. 이슬람이 이제 모든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힌두는 피지배층이잖아요. 네. 인도의 공용어를 영어로 쓰게 하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동화된 게 바로 힌두교도들이에요. 그러면서 힌두교도를 육성해요. 그럼 힌두교도들이 지배층 이슬람을 누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둘이 독대될 거 아니에요. 네. 요 정책을 펴요. 그러면서 커진 게 바로 인도 국민회의고 그 슈퍼스타가 간디예요. 독립의 아버지. 그러면서 인도 국민회의 간디는 이쪽 인도 국민회의 영국에 협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영국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도 다 참전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인도 자치령을 준다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안 주니까. 이제 점차 1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인도 국민회의는 이제 거꾸로 영국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해요? 이번엔 거꾸로 이슬람 세력을 키워요. 그러면서 이슬람 연맹을 육성을 시킵니다. 네. 여기 이제 아까 간디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이슬람 쪽에 슈퍼스타가 누구냐? 파키스탄 공국의 아버지 무함마드 알리 진나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이제 이슬람과 힌두로 어떻게 돼요? 결집을 하는 거죠. 네. 이미 두 앙숙 세력을 만들어, 안 그래도 종교적으로 분쟁인데 네. 영국의 통치 체제 때문에 두 앙숙 세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세력도 생겼고 갈등의 골도 역사적으로 계속 쌓여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비극은 어디냐? 야, 힌두교 다수 지역은 힌두 국가, 예. 파키스탄 다수국가 파키스탄 이렇게 분리해버렸잖아요. 예. 그럼 힌두교의 무려 이 영토 분할을 수천 년 된 인도 제국의 분할을 영국이 떠나면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영토를 분할해버려요. 야, 우주간의 기간에. 이게 그러니까 엉망이라면 더 그렇지만 예. 자세한 갈등들이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땅 한 평만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러면 자, 영토를 분할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종교적인 증오가 커져 있고. 네. 힌두교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슬람은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으로 분할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힌두교 쪽으로. 예.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이동하는 과정에 서로 죽이고 추구해요. 이때 서로 학살극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카시미르에서의 또 학살극. 이러다 보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증오. 얘기했잖아요. 4번의 전쟁. 네. 47, 65, 71, 1999 4번 이건 전면전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 분쟁, 이어서 2025년 분쟁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느냐? 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 모디가 이
대외적인 강경한 민족주의를 정치에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치면서 집권 기반을 강화해요. 파키스탄은요. 파키스탄의 민정이지만 사실 군부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부가 또 파키스탄 민족주의, 이슬람 민족주의를 활용을 해요. 지금 이번에 겉으로 보도 보면 파키스탄 정부가 육군 참모총장 무니르 참모총장한테 전권을 부여하거든요. 네. 참모총장한테. 왜냐 이 사람이 실세력이에요. 앞에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은 좀 심하게 가는 허수아비거든요. 끝없는 쿠데타가 파키스탄 군부 세력이 실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강경파인 무니르가 이번에 인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또 무니르는 그러느냐? 네. 무니르는 지금 육군 참모총장인데 이 의회에서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참모총장 임기를 2027년 연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의 야당이 전 총리인 칸이 이끄는 PTI라는 당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 칸을 투옥했고 왜냐면 인기가 좋으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 선거도 조작을 하고 민간인도 투옥하고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어떻게 돼요? 강경하게 진압을 하니까 파키스탄의 인기가 올라요. 모디도 강경하게 해야만 지지 기반이 강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결부돼? 국내 정치까지 결부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파키스탄은 군정체제, 사실상 군정체, 군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인도는 민주주의 체제로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애매하죠.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군부가 좀 다른 거 알아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인도가 이번에도 2019년에도 비행기 2대가 추락했잖아요. 네. 격추되고 침투당했죠. 이번에도 현재까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현재까지 라팔 3기가 격추됐고 러시아제 미그 29 그다음에 수호의 SU-30이 5대가 격추됐다는 게 파키스탄 주장이거든요. 네. 지금 최소 한 기는 확인이 됐어요. 라팔 추락은.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중국제 J-10C를 사용해서 PL-15E라는 네. 이 사거리 200km 내외 넘어가는 이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는 건데 네. 그래도 말이 안 돼요. 왜냐 라팔과 지금 일부 지금 유튜브에 난리가 났죠. 중국제 J-10C가 생각보다 네. 탁월하다. PL-15 이 술령은 이제 사거리 150 다운웨이 대용. 그다음에 중국이 쓰는 건 사거리 300이라고 선전하거든요. 네. 그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말이 안 돼요. 라팔 미국제 F-15 같은 경우 실전에서 거의 추락한 경우가 없어요. 격추한 경우 거의 없어요. 네. 거의 100대 1 격추 비율이. 심하게 좀 과장하면 1000대까지 간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라팔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세대를 학살당하고 러시아 라팔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4.5세대 라팔 미그 29도 F-16급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러시아가. 네. SU-30도 지금 최소 4세대 이상 전투기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하고 미국의 첨단 전투기가 모두 그냥 낙엽처럼 떨어져요? 논리적으로 그럼 J-10C가 무슨 우주 만능이에요? 그것도 개발된 30년이 넘은 건데. 그럼 인도군의 능력으로 봐야지. 인도군의 능력. 그러니까 인도는 유명해요. 러시아 기술 지원받아서 일단 인도는요. 무기 개발하면 기본이 30년이에요. 정말요? 62년부터 핵 개발했는데 98년에 성공하고. 네. 파키스탄은 98년 5월에 이틀에 걸쳐서 핵실험 6번 하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74년에 핵실험하고 98년까지 한 번도 못 해요. 왜요? 98년에 나서야 5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러시아 기술 지원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도가 핵추진 잠수함 부대를 운영해. 이것도 30년 걸렸어요. 오래 걸리네. 그 다음에 인도의 아준 전차라고 있어요. 네. 아준 전차. 이것도 탱크 반대에서 거의 한 30년 걸렸어.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나마도 너무 무거워져서 네. 인도에서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면 좀 심하고. 이게 왜 이러느냐? 인도군의 무능. 그럼 왜 인도군이 무능하냐? 인도는 파키스탄 군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파키스탄은 이 쿠데타가 많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인도는 쿠데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 몰랐죠? 의외로 정치는 안정됐네요. 네. 그거 왜 그러느냐? 군을 의도적으로 정치 세력이 약화시켜요. 끊임없이. 이 분할 통치하고 네. 통합된 강자가 나오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군이 강성해지는 걸 인도 정치계는 원하지 않아요. 파키스탄 봤거든요. 그러니까 군은 딱 전역하고 나면
주요 보직에 못 가요. 잘 가야 외국 대사정도 가는데. 인도군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62년 중인전쟁 코피 터지는 거 보고 65년에 파키스탄이 침공을 하겠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요만한 나라고 인도 이만한 나라니까. 전체 군사력을 보면 인도가 2배 내지 3배 앞서요. 이 전력 자체를 보면 한 2대1에서 3대1 사이 되고 국방비는 한 5배 써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없는 항공모함을 2척이나 가지고 있어요. 비크란트하고 비크라마디차. 이게 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 그 당시 있던 비크란트, 그 당시 구형 항공모함, 네. 인도 항공모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 파키스탄하고 이 방글라데시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동파키스탄은. 그러니까 인도 항공모함이 거기로 가요, 동파키스탄으로. 거기서 부대를 다 괴멸시키는 거예요, 파키스탄. 근데 파키스탄이 또 얼마나 또 굴욕을 당하냐면, 이 비크란트를 잡으려고 잠수함을 보내거든요? 야, 침몰해.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인도군이 침몰했다는 설도 있고, 자체적으로 침몰 당했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2019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인도군은 굴욕이죠. 중인전쟁에서 굴욕을 받았고. 그러니까, 인도군은 생각보다 볼륨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파키스탄군은 그만큼 군부가 결집돼 있다. 네. 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의 군을 견제하는 정책. 그것도 하나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 알아요. J-10C와 PL-15E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 이게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라팔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실전에서 여러 번 사용됐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전략 전술면에서의 패배일 가능성. 인도군 통합 능력. 파키스탄은 공중 조기 경보기까지 활용을 했고, 네. 먼저 선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로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로 딱 조사를 하면 이 레이더를 발사하면 비행기가 알아요. 땡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귀치질 만한 땡 하고 조종사 알아요. 그거 회피 기동을 해야 되거든요. 요걸로 홀린 다음에 여기 지대공 미사일 이 레이더로 잡은 정보를 파키스탄의 조기 경보기에 종이 떠 있었거든요. 줬고 이게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J-10C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PL-25를 발사해서 추락시켰다. 뭐 얘기들이 아직 많아요. 그 파키스탄도 너무 놀랐다. 5대가 다 떨어져서. 그래서 더 떨어뜨릴 수 있는데 더 떨어뜨리면 인도가 가만히 있어요? 손을 놓으면 승진하면 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더 오히려 많이 떨어뜨렸는데 놀라서 이 정도였어. 이 정도였어. 그래서 야 너네 돌아가.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어요. 이제 두고 봐야 하는데 확실한 건 1기 이상의 라팔이 떨어진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뭐 CNN 보도에 따르면 뭐 프랑스 라팔도 인정했고 미국도 인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이제 중국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J-10C, PL-15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게 입증이 됐지 이것만은 아니다. 이거 그럴 리가 없다. 인도의 전략전적 실패, 통합적 실패, 그 다음에 인도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거나 파키스탄제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지 이것만 갖고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F-15나 이런 비행기들로 지금 아랍 비행기들 그냥 정말로 100대 200대 1 수준으로 격투시킬 때도 그 F-15라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나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가동된 거거든요. 그다음 조종사의 기량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어요. 11일 날. 그러나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아직 그 인도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인도가 비군사적 조치를 취한 게 인도스강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차단했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안 풀면 또 충돌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인도도 계속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막아놓으면은 이게 상류에 홍수 통제가 안 되거든요. 가질 수가 없고 더 피해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한 번에 또 열어버리면 아래쪽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버리고 그러니까 적정한 순간에 열어는 줄 텐데 지금 인도가 테러를 당해서 공격했는데 오히려 라팔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모디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끝낼 수 있겠어요? 뭔가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너무 놀래서 지금 라팔도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라팔이 왜 떨어졌는지. 지금 프랑스한테 치명타거든요. 라팔이 안 팔리다가 라팔아 팔렸니 이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안 팔렸거든요. 그러다 인도 팔고가 여기저기 팔고 있는 와중에 세상에 잘 되는 판이거든요.
거기다 미국과 EU가 이제 나토가 등지면서 라팔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생겼는데 코피가 터지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라팔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라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라팔을 활용해서 오히려 거꾸로 파키스탄을 칠 수도 있는 거죠. 현재적으로. 아직 가능성 남아있어요. 이대로 끝나기에는 인도가 너무, 이게 사실이라면. 네. 라팔 세대, BB-19, 그 다음에 SU-30, 이게 떨어졌다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거 떨어질 때, 지금 시진핑은 어디 갔어요? 모스크바 갔잖아요. 네. 그 푸틴 기분이 어떻겠어요? 미국 19 떨어져. 미국 SU-30 떨어지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아, 근데 박사님, 이게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핵보유국이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요새 진짜 우발적으로 핵전쟁 나는 거 아니냐. 감정의 골도 굉장히 깊고. 예를 들어서 지금 98년 둘 다 공식 명실상부한 실질적 핵보유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핵보유국은 국제법적 용어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네. 이건 NPT 조약에 들어있어요. 그 세계는 둘로 나뉘어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와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예요. 유엔 상임이사국 5개예요. 네. 얘네들은 뭐냐? 비핵 보유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평화적으로 쓴다라는 조건으로 국제사회 인정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그래 니네들이 그러면 우리는 안 가질 테니까 약속 지켜? 우리도 핵 안 가질 거야 약속한 거예요. 네. 이게 약속이 일종의 이제 그 합인 거죠. 근데 요 사이에 인도 파키스탄 98년 가졌죠. 네. 그다음 이스라엘 가졌죠. 네. 그다음에 북한 네. 2017년 12월 기준으로 북한이 핵보유했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그럼 이 친구도 핵 가졌잖아요. 네. 그 한국은 핵보유국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핵도 가지고 있고 국제법이 인정하는 국가들이에요. 네. 그 이 친구들은 명칭이 없어요. 사실상 핵보유.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하는데 네. 그런데 이 핵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자동차 보유국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 우리 남 PD님이 전 자동차 있어요. 네. 자동차 보유국이에요. 남 PD님이 자동차를 훔쳤어요. 네. 그 자동차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 보유한 거죠. 그쵸. 근데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훔친 건. 세금도 안 내고.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용어가 없으니까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 주로 그래요. 핵 능력 국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요. 김정은 보고 너 뉴클리어 파워야? 너 뉴클리어 네이션이야 이러잖아요. 네. 이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아닌 거예요. 또 가진 거 알아? 그렇지만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인정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인도는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 실질적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핵 능력 국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잡하죠.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대략 170개 내외의 핵탄두를 거의 비슷해요. 와. 핵탄두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핵 투발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라팔이 핵 투발 수단이에요. 아, 정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핵탄두 투하할 수 있어요. 아. 라팔 우습게 보는데 이번에 절대로 이번 사건은 라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네. 자, 근데 보통 미사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파키스탄과 이란은 인도는 모두 상대의 핵심 지역을 때릴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럼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면 양쪽이 쓰면 어떻게 돼요? 핵은 인도가 더 유리해요. 왜냐? 핵은 2차 보복 수단이 있어요. 인도는. 뭐냐? 자,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죠? 네. 그럼 지상 기지는 대부분 알아요. 이동식 발사대가 있지만 네. 이 생명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2차 보복 수단이 뭐냐? 바로 전략 폭격기. 항상 떠 있잖아요. 네. 얘는 못 잡잖아요. 서로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1차 보복 수단을 때리거든요. 네. 그럼 1차 의도맞고 2차로 때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파키스탄은 2차 보복 수단이 없어요. 2차 보복 수단은 이동식 발사대 그거는 제한되니까. 네. 실질적인 이제 2차 보복 수단은 전략 폭격기와 잠수함.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면 못 잡잖아요. 네. 지금 이 인도는 라팔의 투발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달 수 있어요. 공중에 항상 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못 잡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은 서로 정면 대결해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인도는 SSBN 전략 핵잠수 2척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못 잡아요. 지금까지 이 잠수함 물속에서 영화 보면 잠수함끼리 막 어뢰 쏘죠. 네.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지구 역사상 잠수함끼리 서로 교전한 사례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물속에서 정확하게 네. 잠수함끼리 교전해서 격침된 사례는 없어요. 어, 예를 들면 떠 있는 잠수함을 쐈다든지 네. 떠오른 잠수함을 쐈다든지 들어있는 걸 잡았다든지 이건 있는데 네. 왜 그게 안 되느냐?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얘가 잠수해버리고 안 나오면 사실상 못 잡아요. 여기 레이더가 못 들어가잖아요. 소나로 이제 소리 듣거든요. 소나 탐지거리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올 수 있어요. 핵연료 다 태울 때까지 10년, 20년.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10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최소. 근데 왜 나와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아, 승무원들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보급해야 되는. 왜냐하면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리면 잠수함 안에 있는 공기를 태우잖아요. 네.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나와서 스노클링이라고 엔진을 돌려서 축전한 다음에 들어가서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금방 떨어지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대가리 드밀면 어떻게 돼요? 보니까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 굴린 게 들어있어서 요 빨대만 올리는. 빨대만. 그러니까 이걸 스노클링이라고 해요. 여기 뜨거운 연기 나오잖아요. 저게 다 잡히잖아요. 이거 잡혀요. 그래서 만든 게 핵추진이에요. 핵추진은 뭐냐? 분열이니까 공기가 안 필요하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공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안 나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길어야 2달 이상 안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 남편이 이 안에서 2달 있어봐요. 미쳐요. 정신병 걸린 거. 여기 창문이라도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2달 이상은 못 견뎌요. 근데 미국의 핵심 잠수함은 최대 작전 기간 딱 항구에 나와 들어가죠.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소련이 미국 워싱턴에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모스크바에 핵탄두를 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지금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략 폭격이 항상 떠 있어요 냉정기에는. 네. 얘는 떠 있으니까 못 잡잖아요. 그쵸. 발사하니까.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파키스탄은 이게 없잖아요. 핵추진 잠수함이 없잖아요. 네. 라팔처럼 핵투발 수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탄두는 똑같지만 네. 파키스탄이 만약 핵공격한다 그러면은 인도는 똑같이 당하지는 않죠. 2차 보복 수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박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핵전쟁이 일어나면 공멸을 하는데 인도가 유리하죠. 일단 땅덩어리 더 넓고 늪에 넓고 2차 초발 수단이 있고. 네. 파키스탄은 알죠. 그러니까 먼저 쓴다고 떠드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 상대방 수뇌부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네. 수도권만 공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유엔 핵탄두가 떨어진 적 없죠? 네. 그것 때문이에요. 쓰는 순간 나도 죽으니까. 나도 죽으니까. 그럼 핵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핵전쟁의 가능성은 양측은 언제나 있죠. 왜냐? 양측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왜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측이 항상 어떻게 도망갈 구멍을 터줘야 돼요. 아까 지금 공중전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네. 파키스탄이 5기를 격추시키니까 더 이상 공격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더 이상 공격하면 개멸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쓸 수밖에 없지. 무너지니까 권력이. 네.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거꾸로 인더스 강물을 야 그래도 우리 물은 손대지 말자라고 합의한 게 인더스 협약이거든요. 네. 언제나 지켜왔어요. 이번에 지금 막았거든요. 인도가 지금 코피 터졌는데 라팔 세대 미그 29, SU-32 다섯 대가 다 떨어졌다면 네. 아직은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지나가면 다 얘기 다른 적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확실한 건 인도 측 피해가 컸다는 거 라팔빵 이런 거 확실하거든요. 코피 젖은 상태에서 수행했거든요. 그럼 인도 여론이 어떻겠어요? 이게 알려지면. 뭐 하는 거냐. 언론 통제를 하는데 알려지면 인도는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휴전을 했지만. 그러니까 인도도 자존심이 회복돼야지만 되는 거지. 그럼 또 무니르라고 하는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 재미를 봤는데 인도는 또 의도 터지면 안 그래도 지금 민심이 나쁜 파키스탄 경제 최악이에요 지금. 거기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까지 와 있고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파키스탄은 장기전을 수행할 경제적 능력이 안 돼요. 왜냐? 가난한 나라에 네. 인도에 비하면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인도도 뭐 부자는 아니시나요? 네. 인도 국력이 비교가 안 되는데 핵을 유지하잖아요. 핵은 빈자의 무기가 아니에요. 핵무기 유지관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방비도 왜곡돼 있고 국방비 비중 높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 홍수 났다는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아직도 복구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으니까. 국방부에 들어가지 여기 핵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뻥뻥뻥 치지만 지금 사실은
장기전 능력은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죠. 근데 밀리면 죽으니까. 그쵸. 정권 이룰 정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모디 역시 이 강력한 힌두 민족주의, 대외 강경책으로 지금 주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실리를 찾아가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민족주의와 종교, 극단적 종교 원리주의자들 앞에서는 경제는 의미가 없어요. 굶어도 좋으니까. 여기에 이제 여론이 휩싸이면, 네. 양쪽이 또 이 두 가지 여론에 휩싸이면 모르죠. 그러나 지금 이번에 중국이 J10C 제의받으면 신날 거 아니에요. 네. 신나지 않아요. 왜요? 왜냐? 본인들도 J10C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보여준 건 좋지만 이게 비하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하되면 인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첨단 무기 사들일 거 아니에요. 네. 군비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중국이랑도 그러면 지금 그 카시미르 그 인근에 판공호라고 있어요. 네. 호수. 네. 여긴 지금 호수 중간이 경계거든요. 여기서 중국군과 인도가 수시로 틈만 나면 싸워요. 몽둥이를 들고 싸워요. 나왔을 거예요, 아마 뉴스에. 맞아요. 무기를 쓰면은 서로 큰일 나니까. 네. 몽둥이, 그래도 막 사상자가 발생하거든요. 여기도 화약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언제 터질지 모르고. 왜냐, 중국이 떠들면 어떻게 돼요, 인도에서. 인도에 지금 반중국 감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국경 분쟁은. 네. 또 있어요. 이제 이쪽 카시미르 지역의 판공호수, 이 라다크 지역이 있지만, 이건 동쪽 분쟁 지역이고, 서쪽 분쟁 지역이고, 동쪽에 방글라데시 있는 그쪽엔 아루나찰 프라데시라고 또 거대한 지역을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거 인정 안 해요. 양쪽 두 군데가 지금 언제 설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이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중국제 무기가 인도를 박살냈어? 그럼 인도 감정이 어떻겠어요? 우리하고 또 지금 무관한 전쟁이 아닌 게, 인도가 우리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 K9을 수입해갔어요. 네. 그걸 제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K9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 분쟁에, 이 중국, 파키스탄, 인도의 분쟁에. 네.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K9은 지금 중국제 이 자주포를 압도하거든요. 네. 인터넷 보면 무슨 K9도 어마어마하게 부서졌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인도는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겠죠. 왜 터졌냐, 우리가. 조기 경보기도 첨단을 들여올 거고. 라팔도 저렇게 당할 이유가 없는 게 스펙트라라고 하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탁월해요. 네. 그리고 원래 라팔은 밀접하기로 유명한 비행기예요. 앉아서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시스템 고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조용히 있는 거죠. 그냥 J10C판 청도항공사 주가만 막 올라가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 부질없는 짓이에요. J10C가 지금 4세대 전투기인데, 아무리 개량해서 지금 5세대, 6세대로 넘어가는데, 지금 중국 분들이 무슨 KF-21을 또 이제 물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복잡하다. 이게 단순히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의 또 전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왜냐면 인도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금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라팔도 사거리 200km인데 미티어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공중전에서 200km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KF-21에도 장착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미카라고 해서 사거리 80km짜리도 가지고 있고. 근데 왜 앉아서 사용했냐는 거죠. 스펙트라 자체 방어 시스템은 왜 가동이 안 됐고. 그러면 일부 이제 라팔 쪽에서 다운그레이드형, 원래 해외 수출할 땐 다운그레이드형을 팔거든요. 다운그레이드형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라팔에 와서 조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라팔에 와서 조사를 하면 라팔에 이제 더 많이 살 가능성도 있죠. 더 많이.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더 많이 살 가능성도 있고, 보완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건 크게 우리가 쾌재를 부릴 건 아닌데, 일단, 나토도 군비 증가. 이제 인도도 군비 증가.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웃고 있는 건 미국하고 한국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왜냐, 프랑스제, 러시아제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국 비행기 떨어진 게 없으니까. 네. KF-21, 펄로. 네. 그 다음에 미국 비행기,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 팔로. 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찌됐건 중국으로서는 이게 꼭 웃을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야. 다가올 중인, 네. 인도 중국 간의 분쟁, 판공호수, 그 다음은 아르나찰 프라데시주, 그쪽, 네. 이 아크사이친, 이쪽 지역의 충돌에 대비해서 인도가 이 무력을 강화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인도는 항공모함도 2척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란타우, 크라마드창, SSBN 핵잠수함 2개나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인도를 쿼드에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일본은 동쪽에서 중국을 막고, 호주는 남쪽에서 중국을 막고, 태평양에서. 인도양 쪽에서는 인도가 막고. 인도 항공모함 2척, SSB 2척도 견제가 되잖아요. 네. 지금 견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지금 승질나게 했으니 그 배후에 지금 중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J-10C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청도항공사에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중국은 JF-17이라고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도 있어요. 그때 중국제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 보도가 뭐가 있냐면 원래 PL-15E라고 하는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네. 이거를 원래 수출형은 150km 사거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파키스탄에. 근데 이번에 그 교전 거리가 150km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나온 보도는 뭐냐면 중국이 긴급하게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출형이 아닌 원래 사거리 300km, 200km 플러스 알파로 추정되는 네. 그 원형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L-15E 수출형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인도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그쵸. 그럼 지금 이 원흉이 라팔이 이 추락한 원흉이 중국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지금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중국에 대해서. 그쵸. 그러면 파키스탄하고도 있지만 그 화풀이를 중국이 할 수도 있죠. 국격 문정에서. 농담이 아니라. 왜냐, 모디는 어떻게든 자존심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휴,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도, 자, 여기서 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여기 국제정치가 개입이 돼요. 네. 원래 인도, 그러니까 인도하고 러시아가 친해진 건 뭐냐면 이 중국하고 소련이 냉전기 때 중소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네. 이 이제 수정주의냐 교류주의냐에서 그 공산주의 교리 갖고 싸우죠. 후르초프는 스탈린, 탈스타인. 근데 마오쩌둥은 스탈린주의자니까 서로 싸우거든요. 그다음에 영토 오술강 때문에 전쟁도 해요. 양측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소 분쟁이 터지니까 소련은 인도를 활용하는 정책을 펴니다. 인도하고 중국은 분쟁, 국경이 있으니까. 중인 전쟁까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소련이 인도를 활용을 하니까 인도는 비동맹 위기에 또 중심이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파키스탄을 지원해요. 인도를 견제하려니까. 네. 인도를 견제해 소련을 견제하는 거니까. 아, 그쵸. 그때는. 그 다음에 1972년 닉슨 핑퐁 회고로 중국을 끌어내잖아요. 왜? 네. 소련을 잡으려고. 소련 잡으려고. 오늘날 중국이 만들어진 건 미국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 이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 상황이 좀 바뀌어요. 언제로 바뀌느냐? 이제 파키스탄하고 미국이 좋을 때까지가 언제까지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터지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거점으로 무자히딘. 네. 소련과 싸우는 이슬람 저항 세력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소련이 꼭 터지죠. 소련 붕괴한 원인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것도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 이슬람 테러리즘의 한 뿌리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무기가 풀리고 각 이슬람 분파들이 자체 무장을 가지고 교리로 무장을 하면서 테러 조직을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수하게.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에 빌미를 제공한 것도 미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났잖아요. 네. 냉전 시대가 끝나니까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에 접근해. 1대1로. 그래서 파키스탄은 중국 1대1로의 거점이에요. 옛날 그 카라코람, 실크로드 이런 걸 통해서 고속도로 같은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식료품들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에서 파키스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파키스탄의 항구를 네. 통하면은 인도양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이 파키스탄 항구가 중국이 탐내는 이미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것들 봐라. 그러니까 미국하고 파키스탄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쵸. 중국 견치를 되니까. 그러니까 무기가 이제 파키스탄에 F-16도 있거든요. 미국에 사간 거. 옛날에 도와줬으니까. 네. 이게 이제 F-16도 있지만 이제 JF-17, 가갑작, J-10C, 중국제 이런 걸 중국제 무기로 무장하는 거지.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 중국제 무기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 봐라.
인도, 쿼드, 니네 일로 와. 중국 너 적 잡아야 되지? 중인전쟁까지 했으니까, 영통전 네. 하니까. 중국하고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는 미국이 끌어들인 거죠. 인도 뒤에 미국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친했으니까, 러시아 제국이.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 두 척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게 다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은 거예요. 비크람 마티차는 아예 네. 러시아 항공을 갖다 개조한 거고, 비크란테는 자체에 건조했지만 러시아 지원을 받은 거고, 핵추진 잠수함 두 척도 다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누가 있어요? 파키스탄 뒤엔 중국, 인도 뒤엔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는 애매하게 껴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사태가 나니까 미국도 개입했던 것 같고, 이 트럼프 말로 이제 자기들이 중재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왜냐면 여기가 터져버리면 코피 터지잖아요, 지금. 네. 러전제, 중도. 여기까지 터지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북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그 국무장관 포함해서, 해서 중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인도는 아니다. 파키스탄이 먼저 손 내밀었다.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지금 일찍 휴전한 거다. 그런데 휴전만 했지 합의 내용은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뭐 테러리스트 어떻게 할 거고, 사건 규명 어떻게 할 거고, 인도스 협약, 인수강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지금도 LOC 통제선, 네. 선 계속 그 교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보면 이제 세계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 카슈미르. 이 세계 화약고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중국이 같이 연루가 돼버린 거죠. 중국이 영토 분쟁인 중국 무기로 네. 파키스탄이 이 인도에 상처를 입혔으니 네. 여기서 인도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인도도 가만히 있을 나라는 아니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근데 여러 가지 파키스탄 경제난 내부 문제, 정치 문제, 또 인도 이번에 코피 터진 거, 그다음에 미국 입장, 중국 입장 복잡하게 이렇게 일단 휴전을 했는데 불씨는 남아있다. 불신 남아있다. 이번에 넘어가도 이번에 만일에 인도가 손실을 봤다고 판단하면 언젠가는 본인들이 이기는 게임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전면전은 뭐 가기는 어려워도. 그렇다면은 지금 요 파키스탄 뒤에는 중국이 있고 인도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도가 펀치 한 번 맞은 거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도 어쩌면 여기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혹은 감정적으로 더 적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전략적으로는 인도가 쿼드, 인도태평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좀 더 근접하는,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가 군비 경쟁. 네. 맘먹고 군비 경쟁하면 파키스탄이 게임이 될 리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인도가 군비 강화를 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네.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게 바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거든요. 네. 한미일 정상회의.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나토 같은 집단방위 체제가 아시아에는 없잖아요. 네. 인태에는. 이걸 만들고 싶은데 안 되죠. 양자는 돼요. 미일, 한미, 필리핀, 미태국, 미호주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걸 묶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럽과 상황이 다르니까. 그럼 어디를 묶고 싶어 하느냐? 동북아시아 강자 둘, 군사력 강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묶는 3자 군사 협력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네. 한미는 돼요? 미일도 돼요. 근데 한일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등을 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케이 하고 나갔잖아요. 네. 옛날 다 뭐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뭐 국내 여론이 막 반발이 많았죠.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끝나고 바이든이 입이 여기 걸렸어요. 나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야 막 이랬어요. 왜냐 한미일 군사협력을 지금 훈련도 해요. 한미일 군사협력 합니다. 훈련. 그러면 미국의 힘이 덜 들거든요. 한미일 셋이 손잡으면 중국은 코피 터지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끌어들였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네. 그러니까 인도 이걸 통해서 미국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저 중국 제목이 허접스러워 봤는데 그럴 게 아니네. 네. 어쨌든 능력은 입증한 거거든요. 네.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중국 전투기 최초의 4.5세대 전투기 격추 사례거든요. 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군비 경쟁을 더 강화하겠죠, 미국.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국방력은 지금 뭐 국방비 줄이려고 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은 달라지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잡겠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미국은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트럼프든 모두 다 중국 잡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전쟁은 러어 전쟁도 인민군 파병으로 우리가 연계가 돼 있잖아요. 네. 당장 중국이 인도가 쓰는 K9 자주포 우리가 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무기 체계나 문화보나 그 다음에 국제 정세로 보나 이번 인도 파키스탄 분쟁은 우리가 자연히 열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전략, 인도의 전략, 중국의 전략, 그 다음 군비 경쟁.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성능, 가성비 높은 무기를 공부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으로 초연결 시대지만 이제 안보적으로도 초연결 시대가 됐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이번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